네, 오늘은 사실, 인사부터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피코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초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실제 이직을 하시면 이제 막 취업을 하시는 취준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좋은 영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건 정말 그 후보자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인턴 제외하고 실제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의 협상하는 연봉 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연봉 이직을 했을 때 연봉 상향을 보통 하거든요.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은 10%에서 15% 정도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이죠.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헤드헌터들의 경우에 나쁜 헤드헌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연봉 대비 받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연봉 수수료가 3,000, 4,000대라고 해도 헤드헌터가 받는 수수료는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 월급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회사에 입사한다는 거는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되게 큰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조금 이제 후보자를 생각하지 않은 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봉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요즘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는 별로 안 실제로 진짜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를 보는 회사는 정말 거의 없고 전공이 중요한 경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다음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이제 뭐냐면 학위는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을 뽑을 때는 특정 학위 이상의 사람을 좀 찾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취준 생활을 좀 오래 한 상황에서 너무 지쳐서 아무 데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석사 학위부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종종 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학위는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그 비용이 있을 텐데 그만큼 연봉은 당연히 높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쩌다가 알게 됐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친구가 커리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생명공학 나와서 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국제과제 그런 부분들도 경험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대기업 바라보다가 중견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냥 스타트업이든 중소든 일단 어딜 가서 내가 경험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연봉을 예를 들면 진짜 2,500, 2,600, 2,800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경우에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연봉을 일단은 많이 못 받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경험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찾아봤냐면 실제 그 같은 비슷한 대학원에 똑같은 이제 전공을 졸업하신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을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 커리어는 어떠한가, 즉 이 취준생의 한 5년 7년 선배들이겠죠? 이분들이 커리어를 쌓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커리어를 쌓은 지 4년 차고 어떤 분은 7년 차예요. 한 분은 초봉을 4,000을 받고 들어가셨고 한 분은 초봉을 2,800으로 들어가셨어요. 2,800으로 들어가신 분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직이라는 게 되게 잦잖아요. 그래서 근속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진짜 오래 해도 10년이라고 봐요. 저는 처음 취업한 그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직을 해요. 그럼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석박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신 분이 2,800으로 취업을 했어요. 커리어가 남는단 말이죠. 다음에 예를 들면 헤드헌터한테 헤드헌팅을 당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쌓아온 커리어나 이런 게 너무 좋아. 한데도 불구하고 연봉 인상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박사 학위에 7년 이상의 커리어를 보유하신 분보다 석사 학위에 이제 고작 4년 일하신 연봉이 1,200에서 400이 뭐냐면 진짜 초봉 협상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이제 주니어 분들이랑은
좀 협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시니어분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 이직을 보통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종 진짜 신입을 뽑는 경우에도 정말 이 석박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첫 초봉이 예를 들어서 막 2,000대 아니면 3,000대 너무 초반 이러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받을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봉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봉 협상 좀 잘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커리어에 연봉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정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석사 입장에서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R&D 직무에 내가 생명공학 관련 이제 석사 학위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석사 학위를 원한다. 했을 때 저는 석사 학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부분 석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알아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정말 3,800 정도는 받으셔야 다음에 이직을 하실 때 선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정도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그에 준하는 연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연봉 협상을 잘못하거나 너무 내가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그 이후에 아무리 헤드헌터가 이걸 조율을 해주고 싶어도 인상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초봉 협상을 하셔야 되는 지금 현재 취준생 분들께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요. 절대 자기 커리어에 맞지 않는 초봉 협상은 어차피 나를 찾는 기업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기다리시면서 자기 핏에 맞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